네, 그리고 이제 비디오 게임 플랫폼과 장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게임 여러분 많이 하시죠? 대학생들 게임 많이 할 때죠. 이 게임 플랫폼과 장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게임 퍼블리셔가 있어요. 네, 제가 링크를 걸어놔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네, 게임을 출시할 때 플랫폼을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게임 made with Unity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든 게임들을 뜻하는데요. 게임들이 저는 요즘에 이런 게임들이 다 유니티로 만든 게임입니다. 코코를 VR로 만드는 거, 그리고 배틀스카, 네, 아담이라는 게임도 굉장히 유명한 거고요. 이렇게 네, 게임들 여기다가 굉장히 실감 있어요. 이거 보세요. 피부 질감 보이시나요? 피부에 있는 잡티까지도 다 유니티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되게 대표적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만든 건데요. 실제 사람 같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모래에서 나오는 연기, 피어나는 연기, 그리고 모래의 질감 같은 것들이 너무 실제와 비슷해서 네, 되게 유니티 발전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니티로 만들 수가 있는데 또 플랫폼을 선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플랫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뭐 데스크탑, 콘솔, 모바일, VR, TV, 웹 플랫폼이 존재를 하고요. 데스크탑에는 윈도우, 맥, 리눅스, 그리고 콘솔에는 콘솔 게임기 있죠?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위 이렇게도 유니티로 개발할 수 있고 요즘에는 또 닌텐도 아시죠? 닌텐도를 유니티로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닌텐도 한번 해보면은 Made with Unity라고 해서 유니티 아이콘이 먼저 뜬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때 유니티 아이콘을 이제 보시면 아, 저 유니티로 만들었네 하면서 좀 아는 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폰 다 되고요. 그리고 VR 기기 마찬가지로 유니티로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HTC 바이브, 오큘러스, 플레이스테이션 VR 같은 것들이 있고 TV 플랫폼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웹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 또 게임들이나 아니면 플레이 콘텐츠들이 있죠. 유니티 웹 플레이어, 웹GL 같은 것들을 통해서 웹상에서 얹을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데스크탑, 콘솔, 모바일, VR, TV, 웹 같은 플랫폼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카테고리들이 또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카테고리들도 기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카테고리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카테고리는 이게 뭐 액션, 뭐 파이팅, 플랫포머, RPG, 스포츠, 어드벤처 등등등 있는데 이 게임 유형을 지원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죠. 1인칭 게임들도 있고 3인칭 게임들도 있고요. 1인칭 게임들이 대표적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1인칭, 어, 1인칭은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이 1인칭이 되겠죠? 맞나요? 제가 배틀그라운드 안에서 오버워치 같은 것들. 그리고 3인칭이 롤 같은 것들. 그런 게 3인칭이 되겠죠? 이렇게 1인칭, 3인칭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플랫폼들을 몇 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부터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아케이드 게임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게임 다들 해보신 적 있나요?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친숙한 용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1인칭은 그 게임을 굉장히 가까이서 보죠. 가까이서 볼 수 있고 3인칭은 멀리서 보는 대신에 많은 부분을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케이드 게임이 대표적으로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네, 이름부터가 아케이드 게임이죠. 크레이지 아케이드 같은 것들이 이제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액션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자극과 플레이어의 빠른 반응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략 게임 같은 경우는 수백 개의 유닛들이 플레이어의 한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요. 액션 어드벤처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전략, COC 같은 것들,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것들이 액션 어드벤처가 되겠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수백 개의 유닛이 플레이어 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뭐 캐주얼과 하드코어로 나누어지는 게임 플랫폼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 게임 카테고리의 특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액션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캐주얼과 하드코어로 나누어진다. 근데 캐주얼은 간단한 게임을 뜻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을 위해서 특별히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합니다. 콘솔 게임은 PS4, 뭐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이런 콘솔 게임기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들이 콘솔 게임이겠죠. 그리고 고화질 그래픽을 사용을 하고요. 배터리 수명과 프로세서 안정화, 폴리곤스 및 사용되는 텍스트 게임은 저희의 PC 환경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하드웨어로 익스포트를 해서 그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최적화된 게 중요해요. 그 사양에 따라서 최적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의 조작이나 인터페이스가 중요하겠죠. 뭐 조이스틱으로 할 수도 있고 마우스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닌텐도 같은 컨트롤러, 다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걸로 조작을 하는지,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 제작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진행을 하는 도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 질문을 하셔도 돼요.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게임 제작 과정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작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제작 준비 단계에서는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확인을 합니다. 지재권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에셋들도 지재권이 풀려 있는 경우가 있고, 말하는 게 끊겨서 들리나요? 다른 분들도 다 끊겨서 들리나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 오디오를, 잠시만요.
네, 제가 어디 네, 이렇게 하면 잘 들리시나요? 음, 혹시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요? 들려요? 아,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게임 제작 준비에 대해서 볼 건데, 지재권을 확인을 하고, 새 스토리와 컨셉 아트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컨셉 아트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게임 캐릭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게임을 만드는데, 캐릭터는 뭐 한 이 정도로 생겼고, 환경은 이런 환경을 쓸 거고, 나무도 배치를 할 거고, 이런 전반적인 윤곽 같은 것들을 컨셉 아트로 잡아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게임 메카닉, 플레이, 캐릭터 디자인, 레벨, 환경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주요 데이터를 잡습니다. 이런 것들이 퀴즈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음, 예를 들어서 새 스토리와 컨셉 아트를 제작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한 주요 데이터를 잡는 단계를 고르시오. 그래서 제작 1번, 제작 준비, 2번, 게임 제작, 3번, 유지 보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큰 카테고리들이 의미를 하는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 제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게임을 제작하는 거겠죠. 네, 에셋을 적용하고 게임 플레이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게임 제작 부분에서는 3D 모델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환경이 있고 캐릭터가 움직이게 만들어야겠죠?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 엔진에 불러오기, 그리고 게임의 생명 불어넣기 이런 게 있는데 생명 불어넣기가 뭘까요? 생명 불어넣기는 스크립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캐릭터를 조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과가 어떻게 돼요? 본인 과 한 번씩 입력을 해줄 수 있나요? 다들 IT 계열이신가요? 통계학과. 고 다른 분들은 미디어 디자인 전공. 되게 다양하네요. 디자인 쪽 전공이 많군요. 통계학과 있고, 또 보안 쪽도 있고요. 컴퓨터 정보공학과는 잘 아시겠네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 과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디자인 전공이신 분들은 코딩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으시죠? 스크립트라는 개념을 혹시 아세요? 코딩에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아, 배웠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하겠네요. 네. 아유, 대답 너무 고마워요. 대답도 잘해주시고. 네, 생명 불어넣기가 바로 코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코딩을 해서 이제 어떤 게임 스타트도 하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키 조작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단계가 있는데, 유지보수에서는 버그를 수정을 해주고, 패치를 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좀 더 쉽게 말하면, 기능을 더 좋아지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오류가 생겼어요. 오류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게임을 개선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단계가 있는데, 업그레이드는 새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
게임 업데이트, 핸드폰도 하다못해 업데이트 많이 되죠.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데 어떤 기능들이 크게 변할 때,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단계가 추가된다거나 하는 경우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준비, 제작,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봤고요. 그 다음에 1챕터에서는 마지막으로 게임 개발 관련 직종과 직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직종과 직무가 퀴즈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 직종이 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되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직종들이 많아요. 아트 디렉터, 컨셉 아티스트, 레벨 디자이너, 게임 디자이너, 테크니컬 아티스트, 인바이러먼트 아티스트, 캐릭터 아티스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직군들을 다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네, 저도 이런 직군들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다 외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디자인 과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친숙할 것 같은데 아트 디렉터라고 있습니다. 아트 디렉터는 게임이 전체적인 외양과 느낌이 일관성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명 같은 것들 아니면 색, 오브젝트의 색깔 이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잘 맞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모든 에셋이 컨셉 아트나 사양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책임을 집니다. 일단 디렉터 자체가 뜻이 약간 총괄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트인데 디렉터니까 아트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총괄 책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외양과 느낌이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직군을 고르시오. 이렇게 하면 아트 디렉터 고르면 되겠죠? 그리고 컨셉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캐릭터의 초기 개념과 게임 환경을 제작을 해요. 그리고 게임 요소들의 외양과 느낌을 실질적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컨셉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컨셉이 들어가죠. 컨셉을 짜주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 개념을 이제 정립을 하고 게임 환경을 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개념과 게임 환경을 제작하고 요소들이 외양과 느낌을 정의하는 직군을 고르시오 하면은 컨셉 아티스트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레벨 디자이너가 있어요. 레벨 디자이너는 환경을 계획하고 만듭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크기에 따라서 각 레벨에다가 조명이나 캐릭터를 추가를 해주고 크기나 게임을 만드는 사람 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레벨 디자이너는 특히 아트 쪽이랑 기술 양쪽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콘텐츠 제작 패키지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3D 맥스나 마야, 포토샵 같은 것들은 다들 아시죠? 다들 써보시거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니티 에디터뿐만이 아니라 레벨 디자이너들은 마야도 다룰 줄 알고 포토샵도 다룰 줄 알고 이런 다양한 패키지들을 막 다뤄서 포토샵으로 만든 것들을 유니티에서 또 가져오고 유니티에서 만든 것들을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수정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레벨 뭐 환경들을 다 계획하고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게임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게임의 메카닉이나 레벨에서의 게임 플레이를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게임 자체를 디자인하는 거죠. 게임 플레이를 디자인하는 거고요. 스크립트,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이제 코딩을 하게끔 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행동이라던가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스튜디오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기능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스튜디오라는 거는 이제 이 게임의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게임 크기가 만약에 애니팡 같은 거다 이러면 작은 스튜디오가 되겠죠? 그리고 뭐 배틀그라운드다 이러면 큰 스튜디오가 되겠죠? 이렇게 스튜디오의 크기에 따라서 역할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방금 전에 봤던 레벨 디자이너랑 게임 디자이너를 한 사람이 맡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레벨 디자이너가 조금 더 아티스트적인 역할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게임 디자이너가 조금 더 테크니컬한 역할을 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카닉이나 게임 플레이 자체를 디자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테크니컬 아티스트를 볼 건데,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직군이에요. 이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게임 프로그래머보다도 몸값이 비싸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일단,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게임에다가 에셋을 넣는 역할을 해요. 에셋을 앞에서 만들었죠. 아티스트가 만들죠. 만들었으면 그 에셋을 배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아트가 게임 엔진에 적합한지를 확인을 해주고 에셋을 만드는 콘텐츠 아티스트랑 게임 디자이너랑 소통해주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디자이너가 이 에셋 좀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컨셉이 안 맞는데요? 이러면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콘텐츠 아티스트에게 전달을 해서 이 에셋을 조금 더 밝게 변경을 해주세요. 뭐 색깔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주는 창구 역할을 해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안에서 일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간소화해서 다른 아티스트들이 만든 에셋이 구현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티클, 쉐이더, 조명, 최적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을 구성을 해주고 게임 엔진을 구성을 할 때, 그 게임들이 전반적으로 좀 아트가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는지 같은 것들을 조명이나 에셋 같은 것들로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헷갈리죠? 되게 많죠? 용어들이 비슷비슷해서 많은데요. 일단은 한 번씩 볼게요. 그리고 environment artist는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환경 컨셉 아트를 제작을 하는 역할을 해요. 모델이나 텍스처 같은 환경 에셋들을 구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 아티스트는 말 그대로 캐릭터 자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모델이랑 텍스처를 포함한 캐릭터랑 소품을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캐릭터 아티스트에서는 앞에서 컨셉 아트를 가져왔죠. 컨셉 아트 제작했죠. 여기 뭐 환경 컨셉 아트 제작하고 콘텐츠 아티스트들이 에셋을 만들었죠. 이런 에셋들을 가지고 와서 좀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애니메이션을 불어넣는다던가 아니면은 게임 모델에 최적화를 시켜주게끔 좀 더 매테리얼을 바꿔준다던가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주로 뭐 디지털 조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지브러시 그리고 워드박스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3D 프로그램, 마야라던가 3D 맥스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한번 쭉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 자, 아트 디렉터는 총괄이라고 했죠. 전체적인 외향이나 느낌이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거. 아트 쪽에서의 총괄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컨셉 아티스트는 캐릭터의 개념 그리고 환경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거. 컨셉 기억하세요. 개념을 제작하는 거. 그리고 레벨 디자이너는 레벨이 들어갔죠? 레벨에다가 조명이나 캐릭터를 추가해서 레벨들을 디자인하는 거. 환경 레벨 디자인하는 거. 그리고 게임 디자이너는 게임 메카닉이라던가 플레이를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거.
약간 스크립트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테크니컬한 역할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테크니컬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트가 게임 엔진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게임에다가 에셋을 넣는 역할을 합니다.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environment artist는 환경을 제작하는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캐릭터 아티스트는 캐릭터 자체를 제작하는